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이번에는 어세스토어나 3D 마켓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FBX를 새로운 프로젝트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라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FBX를 내가 원하는 캐릭터나 새로운 콘텐츠의 시스템에 맞게 다시 인식시키고 매핑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FBX가 바이패드로만 만든 후에 익스포트 된 것이라면 이 과정이 전혀 문제는 아닌데요. 하지만 공유되는 대부분의 FBX는 다양한 툴과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매핑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FBX를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위해서 축 방향과 규격 그리고 구조를 일치시키기 위해 프록시 등 다른 개념을 가져오거나 복잡한 방법으로 추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완전하게 기존의 FBX를 활용하기는 힘든데요. 특정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공유되는 FBX에는 축 방향과 규격이 일관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FBX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툴은 FBX가 기본 포맷인 모션 빌더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모션 빌더를 활용해서 FBX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임 같은 콘텐츠의 모든 제작 과정과 파이프라인을 단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세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모델링이나 그래픽의 다른 작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그 프로젝트만을 위한 스캐닝, 리깅, 애니메이팅을 세팅한다면은 적어도 그 프로젝트 안에서는 리깅, 애니메이션 재활용, 리타겟팅 정도 등의 작업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작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제작비와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제작된 그래픽 리소스는 이후에 활용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작 파이프라인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의 기본 원리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다른 구조의 어셋들을 스타일이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애니메이션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게임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툴은 3ds max의 바이패드입니다. 제 생각에도 바이패드는 게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애니메이팅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국내 게임 업계의 애니메이터들이 거의 대부분 바이패드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공유되는 FBX를 바이패드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FBX를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첫 번째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애니메이션 포맷은 FBX라는 것인데요. 저도 바이패드 포맷인 BIP를 지원하는 3D 어셋 마켓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거의 100% FBX 포맷이 표준 포맷으로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패드가 아니더라도 BVH나 CSM이라거나 그런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FBX 포맷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표준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FBX는 다양한 하이라키 구조의 캐릭터라 하더라도 FBX가 기본 포맷인 모션 빌더라는 툴에서 각각의 구조를 다시 재정의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기 좋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편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입니다. 먼저 3ds max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미 스캐닝 되어 있는 캐릭터인데요. 일단 뼈대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앞으로 부를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캐릭터의 뼈대를 부르는 명칭은 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스켈레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이나 조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칭되는데요. 영어를 사용하면 특정 툴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뼈대라는 한글 명칭으로 통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ds max에서 스캐닝이 완료된 이 캐릭터를 모션 빌더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3ds max에서 모션 빌더로 내보낼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A 포즈보다는 T 포즈에 가까울수록 더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애니메이션이 있는 캐릭터를 모션 빌더로 보내려고 한다면은 바이패드의 경우에는 피규어 모드에 기본 포즈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빈 프레임 하나 지정해서 거기로 복사해 놓고 익스포트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캐닝된 캐릭터를 모션 빌더로 내보낼 텐데요. 그냥 익스포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샌드 투 모션 빌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3ds max와 모션 빌더가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호환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3ds max에서 스캐닝한 모델링을 모션 빌더에서 새로운 씬으로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트렌드를 보면은 3D 마켓이나 어셋스토어에 구입한 어셋을 사용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파일의 포맷은 대부분 FBX인데요. 그런데 그런 다른 환경에서 제작한 어셋들을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바이패드는 자동으로 뼈대를 매치시켜주는 기능들이 있지만 이것은 완전 자동인 만큼 내가 원하는 정확한 매핑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공유 파일을 바이패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프록시나 스크립트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식과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도 제대로 캐릭터라이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3ds max나 바이패드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디지스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모션 빌더를 주로 활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모션 빌더에서 캐릭터라이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뷰 레이아웃은 2개로 하고요. 하나의 뷰는 스키마틱 뷰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쪽 뷰에서 하이라키 구조를 노드 형태로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서 지금부터 할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라이즈의 기본 구조를 확인하는 곳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어셋 브라우저에서 템플릿의 캐릭터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드래그해서 뼈대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라이즈 하겠다고 뜨고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다양한 경로로 캐릭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거의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캐릭터라이징 할 때 모든 툴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이라서 스크립트 등을 활용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션 빌더에서는 기본적으로 네이밍만 맞춰주는 쉬운 방법으로도 이 부분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션 빌더는 이미 휴먼 IK라는 캐릭터의 구조에 맞춰 약속된 뼈대가 있고요. 그 네이밍에 맞춰 매치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네이밍이고 모션 빌더 헬프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매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하단의 내비게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템플릿에 캐릭터 기능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캐릭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캐릭터 데피니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뼈대의 매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의 리스트는 모션 빌더의 기본 매핑 구조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 뼈대의 구조와 매치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씬의 뼈대를 직접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스키마틱 뷰에서 골반 뼈대인 펠비스 노드를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모션 빌더가 인식하는 골반인 힙에 매핑 리스트에 드래그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관절도 매핑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의 패널에서 캐릭터 형상의 UI에서도 매핑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면은 사실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은 내가 매핑하고 싶은 뼈대를 각각 클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직관적인 매핑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핑 과정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면은 이 과정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아서 빠르게 매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휴먼 IK, 캣, 바이패드 이런 기본 구조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바이패드에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바이패드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바이패드의 기본적인 구조를 템플릿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인데요. 바이패드가 아니더라도 만약 우리가 임의의 매핑 패턴을 만든다면 그 구조로 템플릿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매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완벽한 T포즈가 아니라는 주의를 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광학식 모션 캡처 방식은 사실상 T포즈만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모로 A포즈보다는 T포즈로 세팅할 수 있게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관절별로 풀업이나 롤 조인트나 엑스트라 같은 특수한 뼈대를 구성하고 매핑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러한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눌러서 세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의 캐릭터뿐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캐릭터 혹은 사족 보잉이나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매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라이징을 위한 매핑 작업은 FBX의 XML을 편집해서 기본적으로 모션 빌더가 지정해 놓은 네이밍을 맞추는 방식으로도 내가 원하는 부위에 맞춰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이 데피니션의 템플릿은 바로 이 경로를 통해서 XML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열어서 내가 직접 적어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XML에서 각각 이름을 일치시킨 후 저장해서 다시 모션 빌더를 보시면은 매핑은 일단 끝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패드나 캣이나 휴먼 IK가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곳에서 가져온 파일의 구조에 맞춰서 얼마든지 새롭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매핑이 이제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리타겟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에 다른 캐릭터에 사용되었던 애니메이션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어셋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른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그냥 드래그 하겠습니다. 머지 올 태스크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불러온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애니메이션으로 리타겟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리타겟팅 과정은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만약 리타겟팅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 메일이나 댓글 등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영상을 만들거나 오프 모임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리타겟팅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FBX를 캐릭터라이징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굳이 스크립트를 쓰거나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FBX가 기본 포맷인 모션 빌더를 사용하면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캐릭터라이징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원리 위주로 설명드렸는데요. 리타겟팅이 아니더라도 모션 빌더나 매핑 과정 등 FBX 캐릭터라이징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프 교육을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분들은 제 메일이나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같이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커스텀 리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